네, 이번엔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위원님께서 발제하셨죠? 네, 김명수 합참의장. 뭐 여러 가지 자격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명계 4명의 모임이 창립이 됐는데 이게 이제 탈당을 위한 뭐 전초 작업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분석이 있어서 이 두 네.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명수 합참의장, 이제 풀 직위 그 이름은 합동참모본부 의장인데 이 후보자의 북한 미사일 도발 당시에 주식 거래를 한 의혹, 그리고 이제 골프를 친 의혹, 거기에 이제 딸의 학교 폭력 가담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자진 사퇴를 하거나 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라고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또 이례적으로 여당 안에서도 이제 질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 좀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두 분의 생각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일단 합참의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현역 군인 서열 1위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상징성이 굉장히 커요. 물론 실제로 군인들한테 물어보면 뭐 육군 참모총장이 더 좋은 자리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합참의장이 전시에 모든 작전을 지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분이 무슨 뭐 북한에서 미사일 쐈을 때 뭐 좀 엉뚱한 일을 했다, 뭐 이제 주식 거래를 했다, 골프를 쳤다 이런 것 때문에 여당 안에서도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본다. 그건 인정을 해요. 네. 그런데 이 사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렇게 나올 정도면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민심을 좀 살펴가면서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좀 버티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당사자의 그런 도덕성 문제도 있지만 도대체 검증을 어떻게 한 거냐. 특히 그 자녀 학폭 문제에 대해서 검증이 잘 안 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억울할 수는 있어요. 그 자식을 마음대로 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건 맞는데 이 정권 들어서 특히 자녀 학폭 문제가 여러 건 불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점검이 전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 또 법무부 또 국민의힘까지도 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이런 기류가 읽힙니다. 그래서 좀 버티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는데 좀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낙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그런 보고 것 계시는군요. 같습니다. 예, 최 위원님. 저는 뭐 여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사실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과연 합참의장 감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더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자녀 학폭 의혹은 사실은 해명이 좀 오락가락하긴 해요. 네. 근데 뭐 자녀가 학폭 그 문제로 뭐 이제 이런저런 징계를 받고 하는데 아버지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진상이 좀 드러나야 되고 만약에 관여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아버지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 네. 다만 이제 군인이잖아요. 군인의 서열 1위의 군인인데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날 골프를 친다. 이거는 좀 자세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더군다나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몇 차례 또 좀 해명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뭐 더군다나 놓고서 합참의장 되면 골프 안 치겠습니다. 그런 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나온 사실과 해명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뭐 번복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합참의장감으로는 부적절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 이런 거를 떠나서 네. 본인 스스로 내가 정말 합참의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네. 예, 내일 아침에 어쨌든 신문, 이게 방송하고 신문이 약간 다른데요. 방송에서는 이 논평을 잘 하지 않는데 신문에는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서 논평들을 합니다. 그래서 네. 내일 아침 신문의 사설 또는 뭐 칼럼 이런 지면을 통해서
이 합참의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의견들을 표명을 하는 논객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좀 보고 용산에서도 참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두 분 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그 낙마가 좀 적절하다라고 낙마가 판단을- 적절한 건 아니고요. 뭐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스스로 네. 물러나는 예, 게 여권 안에서 적당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선 전 당내 갈등에 대해서 이제 차례로 짚어볼 텐데요. 먼저 그 민주당 상황을 보면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웅천 의원을 주축으로 원칙과 상식이란 타이틀의 새로운 모임이 출범을 했습니다. 앞서 비명계 그 5선의 이상민 의원은 탈당 후에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고 최근에 또 이준석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 열려 있다 이런 입장도 표명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 민주당 내 비명계의 움직임 이게 또 다른 그 집단 탈당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질지 총선 전에 비명계가 어떤 변수로 어느 정도로 그 좀 영향을 변수로서 영향이 있을 것인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요? 자, 우선 이 네 명이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당에다가 뭐 당내 민주주의 회복, 뭐 도덕성 회복, 뭐 이런 거를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뭐 그건 이미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지금 거기에 휘말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는 탈당을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보는데 자, 이런 정도의 4명 정도만 탈당을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분당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뭐 워낙 네.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본인들 주장대로 자, 자기들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이 40-50명 된다. 만약에 이게 탈당 숫자가 2자리 숫자 정도 되면은 이제 언론에서도 분당 국면이라고 쓸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당연히 친명계가 채울 텐데 뭐 그 채우는 것도 10명 수준이 훨씬 넘어가면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정말 쪼개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저는 아마 이제 이 4명의 이 모임에 추가로 여러 그 비명계나 뭐 이런 데에서 합류하는 것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아마 막을 걸로 보여요. 네. 그럼 뭐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경선 뭐 이런 문제를 원칙을 강조한다든가 뭐 이런저런 당근책을 통해서 아마 그거를 막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명에서 그렇게 탈당 숫자가 크게 불어나는 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경험으로 봐도 네. 그 지도부에서는 이게 당이 쪼개지는 건 누구도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4명 정도는 혹시 용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추가 합류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지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어떤 숫자이든 간에 탈당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저는 이 4명은 네. 아마 이미 탈당을 굳혔다고 뭐 보시나요? 이미 뭐 거의 탈당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그 추가 합류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서 막을 걸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칙과 상식 이름의 새로운 모임이 출범했는데 이게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12월까지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시간을 좀 뒤로 밀어놨고요. 이게 이제 이분들이 내세운 게 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역할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명확히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민주당 안의 분위기는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정면으로 반기를 들 수 있는 의원이 현재 4명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탈당하게 되면 몇 명이나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나비 효과가 항상 있는 거고요. 또 이게 불씨가 돼서 나중에 내년 한 1월, 2월 넘어가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재판 문제 네. 하고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뭐가 어떻게 될지 이거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내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그 뭔가 이제 행동으로 옮긴 셈인데 당장 탈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예,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 또 정치적인 상황
또 이른바 그 제3당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와야 하는 건지, 또 정의당의 이제 일부 세력이 이제 제3 세력화 하려고 하고요. 또 금태섭, 양양자 이런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또 제3 세력,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거취를 네.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이상민 의원은 조금 위치가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열어놨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 입당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네. 선택지를 넓혀놓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 결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상민 의원은 지금 5선 국회의원인데요. 처음에 당선될 때 열린우리당으로 17대 당선이 됐고요. 18대에는 자유선진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또 다시 민주통합당으로 당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2번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구도 지금 대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당으로 나가도 뭐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는 않고 뭐 철새 소리를 듣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데, 이상민 의원도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이것도 정치 환경의 변화 이런 걸 좀 살펴봐가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칙과 상식 이 모임에는 왜 합류하지 않았을까요? 좀 결이 다릅니다. 이상민 의원은 좀 민주당을 사실상 마음이 떠난 지 좀 오래된 상태고요. 이 원칙과 상식의 이름을 올린 이 4명 국회의원들은 네. 민주당에 좀 더 우리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본류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친명계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사를 하지만 이 당은 우리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근본 차이는 탈당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민 의원은 이 당에서 기대할 게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이고, 네. 다른 4명은 우리가 요구할 거는 요구하자. 그러면 이제 그게 탈당 시점하고 연관이 돼 있죠. 네. 이상민 의원이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데, 12월 초까지 결정하겠다는 건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시나요? 아니 12월 초에 탈당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네. 그거고,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런 거거든요. 당에 이제 우리들이 요구한 게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측의 반응도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탈당 시점이 이 사람들은 12월 초 이후가 되겠죠. 네. 그 결정적인 차이 때문에 이상민 의원이 저는 여기에 합류를 안 했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김종민 의원은 그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때 굉장히 그 대통령의 참모도 했고 뭐 국회의원도 했고 이런 사람이고요. 네. 윤영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홍보수석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원욱 의원은 그 정세균 전 총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정세균 그러면 이 민주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주류를 형성했던 그런 분이에요. 네. 조응천 의원은 약간 결이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 4사람은 실제로 본인들이 탈당할 생각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어떻게든 여기서 자기들끼리 이제 지분을 좀 키우고 결속력을 강화해서 내년 공천을 받는데 좀 더 유리한 입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현재는 지금 이런 모임도 만들고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물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에서 필요 없다, 뭐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당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최악의 경우 이제 탈당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아직은 탈당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 이런 그 윤 대통령의 신호가 왔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혁신위와 당 지도부 사이에 서로 이제 좀 갈등 국면을 맞고 또 힘겨루기로 이제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총선은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당 중심의 지도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혁신위 해체설, 조기 해체설에 이어서 비대위 체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 상황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굉장히 혼란한 거죠. 근데 저는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그 뜻,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취재를 해봐도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당에서도 이런데 별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네. 그거를 공식화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의 김기현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
이거는 뭐 거의 국민의힘 내부에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시점에 가면 김기현 대표가 적절한 수준에서 뭐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김기현 대표가 반발하는 이유는 그러면 그냥 물러나고 자기는 아무 역할이 없느냐 뭐 이런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내지는 물러나도 모양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스스로 결단해서 물러나는 방식하고 뭐 쇄신위원회가 나가라, 혁신위원회가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는 듯한 이런 모양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모양새만 차이가 날 뿐이지. 네. 아마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국민의힘에서 진짜 당 중심으로 지휘할 가능성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결국은 일반 국민들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총선 전 사퇴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모습들은 자신의 그 정치 좀 모양새를 사퇴 전에 갖춰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뇨한 혁신위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혁신위원회 이뇨한 위원장이 이를테면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은 좀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 뭐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수도권 험지 나오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이 이 당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된 거는 윤심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한 게 윤심파리예요. 왜 대통령을 여기다 끌어들이는 거죠? 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이 말의 내용은 옳을 수 있습니다만 네. 이뇨한 위원장이 잘못한 거라고 보고요. 그 지점을 이제 김기현 대표가 치고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내부의 일종의 파워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입장이 곤란합니다. 기자들이 대통령실 참모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 잘 모른다. 그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이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 비대위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이쪽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네.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을 시킨다 아니면 원희룡 장관을 비대위원장을 시킨다더라. 이게 이 김기현 체제를 흔드는 쪽에서 끊임없이 유포시키는 일종의 지라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치우고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를 생각인 건지 이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대위 체제에 또 이제 한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설이 나오고 있는 중심 인물인 것 같습니다. 총선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부인 진은정 변호사인데요. 어제 봉사활동에 참석해서 이게 사실상 첫 번째 공식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총선 행보다라는 이제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그 한동훈 장관의 총선에서의 행보 그리고 역할 좀 어떻게 두 분 보고 계실까? 아니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나올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네. 자, 그 부인인 이제 진은정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국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뭐 첫 공식 활동 그거는 아니고요. 네. 작년에도 이맘때 그 봉사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얘기에 그렇군요. 따르면. 네, 그게 이게 정기적인 봉사 활동이거든요. 국무위원 부인들이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하는 모임이니까 네. 작년에는 기자들이 관심이 없었겠죠. 거기에. 그리고 이제 올해 관심을 두고 뭐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와 한동훈 장관의 뭐 정계 진출 이거하고는 상관없고요. 네.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결심을 했느냐? 저는 이 결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놓아줘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저는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그 총선 출마 이걸 굳힌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네. 그냥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출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총선을 칠 것이다. 이거는 또 아니라고 해요. 그 부분은 김기현 체제를 흔드는 사람들이 괜히 한동훈 장관 이름을 여기다 얹는 거에 불과하고요. 아무튼 최종 결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결심을 했다고 해도
결심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라는 게 상황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더 높아가고 있다. 그냥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TF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지난번에 탄핵 철회했던 손준성, 이정섭 검사 외에도 이문석, 이희동 검사까지 포함해서 4명에 대해서 탄핵에 나서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탄핵도 검토하겠다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게 탄핵을 둘러싼 이러한 추진들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탄핵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수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이제 정도가 비위 저지른 정도가 뭐 좀 약하다 그러면 뭐 감찰을 한다든가 네. 이런 걸 다 하고서도 도저히 더 이상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네. 탄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원래. 그래서 사실은 법을 어겼더라도 중대한 그 어떤 범법 행위가 있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정섭 차장검사 같은 경우 확인된 거는 그 과거에 했던 위장전입 한 건입니다. 자, 그게 과연 비례성의 원칙. 그러니까 저지른 범죄를 가지고 탄핵을 한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맞는 거냐? 네. 저는 뭐 맞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제 남발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네. 뭐 이런 남발에 대해서 뭐 결국은 사실 이걸 뭐 민주당을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은 민심이 이 부분을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적절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하루 종일 그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이걸 확인을 했는데요. 당 지도부에서 강하게 부인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에서 나온 얘기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거를 당론으로 결정을 하려면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총회 열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하고 검사 두 사람 손준성, 이정섭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탄핵 발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필리버스터 철회하면서 일단 네. 탄핵 발의를 철회하고 다시 내겠다는 거고요. 그것도 좀 이상하다라고 당내 반론이 많은데 여기다가 다른 검사까지 더하고 한동훈 장관을 뭐 탄핵하겠다? 이거는 당 지도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안에 들어있는 의원들의 그냥 일부 의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안에 있는 하나의 기구가 안을 그렇게 하나 낸 정도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을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 인용을 하는 건데요. 네. 어린 놈이 선배들을 능멸했다. 건방진 놈이다. 대한민국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 어이없는 XX. 그닥 어린 놈도 아닌 너. 정치 쓰레기, 금수.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송영길 전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영배 의원, 유정주 의원, 장해찬 최고위원 이분들이 한 얘기입니다. 참 제가 읽으면서도 얼굴이 좀 뜨끈뜨끈해져요. 하도 창피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장관도 정치인이에요. 물론 시작을 송영길 전 대표가 한 게 이제 물론 잘못됐습니다만 이걸 꼭 이런 식으로 맞받아야 됐는지 전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 혐오증만 확산되고 일종의 그 정치인들의 그 자해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제 한 줄 논평. 정치인에게는 품격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네, 민주당의 탄핵 얘기를 지금 했는데 너무 심해요. 이 탄핵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탄핵 뭐 거의 못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 사태가 연상이 되는데 그러면 조국 사태 때도 그걸 바라보는 일반 중도층의 그 어떤 생각 이런 네. 것들을 민주당이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까지 이르게 됐다고 봐서 저는 조국 사태 연상되는 민주당 탄핵 릴레이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한 줄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당내 엇갈린 시선,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 간의 미묘한 신경전까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두 분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